안녕하세요. 30대 여성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희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칭찬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제가 쉴 틈 없이 공부하며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 정말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운도 많이 바라고 인정도 받고 싶었고 그를 위해 할 일이 참 많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노력 끝에는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노력의 보답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저를 가장 싫어하는 말은 사고뭉칠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은 없지만 가족만은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특히 가족 가운데서도 엄마가 없는 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저는 엄마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크면서 할머니들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사이가 좋았고 아이도 기다리셨다는데 제가 태어난 후 어떤 일이 있어서 푸름 이어졌는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특히 엄마는 항상 예민하게 신경이 곤두서서 아빠에게 사사건건 화를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출산이 너무 힘들어서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던 아빠도 점점 엄마를 피하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왜 내가 애 젖을 줘야 하는데 왜 자꾸 강요를 하냐고? 양심이 좀 있어봐. 내가 엄마라서 뱃속에 아기를 10달 품고 있었으면 이제는 아빠가 좀 어떻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왜 아직도 나한테만 아기를 다 떠맡기는 건데? 아이고, 그놈의 모유 소리 지겹다. 지겨워. 아기가 분유 먹으면 큰일 나. 그거 머리 좋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돈 많이 받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야? 분유 회사에서 오죽 알아서 좋은 재료들 써서 만들었을 텐데 왜 유난이냐고? 요즘은 유럽이나 미국 분유도 먹인다더라. 그럼 애들이 미국 아기들이나 유럽 아기들처럼 커진대. 그렇게 아기가 걱정되면 그런 거 먹이면 되겠네. 미국 분유나 유럽 분유 왜 분유값이 아까워? 그럼 돈을 더 벌어오던가? 남자가 기껏 쪼잔하게 지금 분유값 아까워서 나한테 이래 왜 기저귀는 빨아 쓰라고 하네. 그래, 알았어. 자, 그게 아기한테 좋겠네. 그러니까 그건 남편이어야지. 당신이 아기 기저귀 좀 빨아서 말리고 다림질도 좀 해. 저것도 앞으로 10달은 아빠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아빠는 전형적인 한국 남자로 자라났습니다. 세상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아기를 돌보는 것도 어색했고 부성애가 생겨도 부인의 요구에 따라 기저귀를 갈거나 분유를 먹이는 것도 어색해했던 그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며 살아가다가 결국 엄마가 쓰러지고 아빠는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머니가 저에게 큰 책임을 지게 되었죠. 할머니도 첫손주이자 유일한 손녀인 저를 사랑하지만 집에서 계속된 부모님의 싸움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가정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쌓고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 고민하며 어떤 일을 통해 돈을 벌어가고 싶은지 고민하면서 그러한 생각들만 계속 생각하니 정말 지치네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가지고 왜 계속 싸울까요? 언제쯤 이런 다툼이 그치려나요? 아이고, 부디 이제 그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싸움은 계속되었고 그러다가 결국 끝이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빠만 보면 울면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던 엄마가 제가 100일도 되기 전인 어느 날 편지 한 장만 써놓고 집을 나가 버리신 거죠.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 도저히 아이만 보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결혼한 건데의 사람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은 없고 전 한순간 너무 치욕 같습니다. 전체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 절 찾지 말아주세요. 결국 그렇게 끝난 거죠. 엄만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고 동네엔 그게 엄마가 바람이 나서란 소문이 돌았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랑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동네 아줌마가 계셨거든요. 세상 불쌍한 것이 엄마 품 모르는 것인데 우리 불쌍한 영미? 우리 불쌍한 영미 세상에네. 어미녀는 어떻게 여린 것을 두고 바람이 나냐?
바람이 나길 못된 연필 한 맞으려나 이런 꼬물거리는 게 보고 싶지도 않나. 눈에 밟히지도 않나. 도대체 어떻게 한 번을 찾지 않냐? 독하기도 독한 년 같으니라고. 그 후로 전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뒤 아빠도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셨고 여기저기 밖으로만 도셨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를 찾아다니는 중에 다른 사람이 엄마를 본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내면적으로 상처를 받아 술에 취해 종종 쓰러지기도 하셨고 그로 인해 일하던 곳에서 해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루 버티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에 빠진 아버지는 휴일보다 일하는 날이 적었고 번 돈도 대부분 술값에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집에 돈을 보내주는 일도 줄어들었고 할머니는 더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라에서 오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고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업고 쓰레기를 줍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일부러 아이를 데리지 못할 때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벌 수 있는 돈은 매우 적어서 매일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웃에게 신세를 지르는 것도 창피한 일이라는 말에 그들은 서로 어렵게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애기들 입을 옷이 좀 부족해서요. 애기들이 금방 크니까 옷 사는 것이 아까워서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애가 엄마랑 같은 사이즈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옷을 좀 주실래요? 그리고 따로 남는 거 없나요? 장난감이나 딸랑이 같은 거요. 이유식을 주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유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실래요? 준비물은 다 갖춰드릴 테니까요. 아이고, 미안해요. 저 미흡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애기 옷도 같이 만들어줘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기 엄마님. 너무 고마워요. 복 받을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들어와서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은지, 뭘 해줘야 하는지 어렵게 느껴져서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제가 도와주기 전에 주의해야 할 음식이나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저를 붙잡고 오셨대요. 그렇지만 걸어다니고 기저귀를 떼고 장난감이 없어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제 할머니랑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조금은 나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집에서 뭐 먹을지 재료에 따라 다르게 해서 구하기 어렵기도 했어요. 늦은 저녁 시장에서 상인들이 가게나 노점을 정리할 시간이 되면 할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재료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날 팔고 있는 식재료들을 싸게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마음씨 좋은 분들은 그냥 주시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받은 재료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손질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노력과 정성에 감사하며 할머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외국으로 떠나셔서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때때로 돈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유도 무료로 주고 급식도 무료로 주었어요. 그래서 음식과 삶에 대한 문제가 많이 쉬워졌어요. 음식과 삶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공부에 관심을 갖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자모도 몰랐던 학교에 다녀도 오히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을까요?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정말 재미있더군요. 글자를 배우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숫자를 배우면 가게에서 돈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가거나 TV를 보는 걸 할 때 제가는 돈이 없어서 그냥 교과서를 공부하거나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할머니를 도와 시장에 나가기도 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할머니는 아빠가 준 돈으로 시장통을 사셨어요. 제가 커서 혼자 학교에 가고 밥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니 할머니는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덜 힘들어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다가 익숙해지면 시장에 나가 할머니와 다른 분들의 사소한 일을 도와드리던 중 용돈을 받거나 간식을 선물 받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야채와 생선을 다루는 기술도 능숙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돈이 부족해 나와 함께 놀러나 쇼핑을 못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만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끼니 걱정 없이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거뒀고 교과서와 교사용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며 고물상 사장님이 주시는 참고서로 학습했습니다. 항상 100점을 받아와 할머니에게 자랑스러웠지만 할머니는 나이가 공부만 할 줄 아는데 어떻게 맨날 100점만 받아오는지 놀리며 표현했습니다. 친구들이 새로운 흥분을 느껴서 함께 노는 모습이 참 기쁘더라.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싶다. 할머니는 시험지를 들고 자랑스럽게 시장을 돌아다니셨고 그 모습에 감탄해하던 나는 더 공부하기를 열심히 했다. 결국 나는 학교에서 손꼽히는 학생이 되었지. 성적이 좋아서 반장 후보가 되고 그 후 반장이 되었다. 다른 반의 반장들은 엄마들이 도와주는 것이나 선생님 선물을 사주는 것으로 반을 운영했지만 나는 선생님을 도와주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반장으로 남아 있었다. 반장이 되어서 실수도 없이 이끌어 주었고 친구들의 공부를 도와주며 성취도 올랐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아빠가 가끔씩 돈을 보내주기는 했지만 불안한 수입이었고 할머니도 건강하지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른다. 그럴 때 저는 병원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면 제가 해야 할 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할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빨리 취직하여 돈을 벌어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돕고 싶었고 공부를 좋아하고 성적이 우수했지만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막역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여전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학교의 허락 아래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손길이 있어서 어느 식당에 가도 좋은 아르바이트로 인정받는 존재였습니다. 아, 영미 씨 덕분에 살았어요. 너무 어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재료를 잘 보고 손질을 잘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마 엄마를 도와준 덕일 거예요. 영미 씨의 엄마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착한 딸이 있는데 학교를 졸업하면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울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영미 씨를 저희 가게 정직원으로 채용해주고 싶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 중에서 시급을 가장 잘 주는 일식집 사장님의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곳과 다르게 반찬을 재활용하지 않았고 좋은 재료를 매일 새롭게 공수해서 정성껏 다듬어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셔서 손님들한테 시식도 부탁하고 직원들에게도 먹게 해주시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이 많은 분이라 아직 고등학생인 제가 일하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해 주시면서 남은 음식들이나 재료들을 잘 챙겨주셔서 덕분에 할머니에게 좋은 음식을 가져다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여학생이 식당에서 일하면 만만하게 보이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식당은 고급 일식집이기는 했지만 술도 파는 곳이었고 손님들도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는 어린 여학생들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줘야지. 정말 너무나 불쌍하다. 아, 수치스럽다. 아, 이러지 마세요. 오빠랑 가끔 만납시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내가 지금 받는 월급의 3배를 줄게요. 편안히 놀고 싶잖아.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것보다 3배의 돈을 주겠다고 노릇납시다. 월급을 줄 거니까 들어와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일을 위해 술을 따르세요. 조금은 과하지 않게 여전히 딱딱하고 그래도 어린 여자가 너무 힘들어한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신을 아버지처럼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술은 큰 사람에게 배워야 해요. 그래서 빨리 따르고 여기 앉아봐요. 한 잔 따라줄 테니까요. 아이면 어때요? 어른과 있잖아요. 가끔 마셔봐요. 오늘 뭐 마실 것인지 알려줄 테니까.
아주 술집 종업원 취급이겠다 해도 거침없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떨면서 굳어 있었어요. 그럴 땐 가게 주인이 나타나서 도와주셨어요. 만약 손님에게 그런 말을 하면 당장 일어나서 먼저 사라지세요. 거기 그때는 제게 상처 주실 텐데 큰일 날 텐데요. 한 달 얼마 주는데 써야 한다면 큰 게 큰지 좀 써봐. 어찌 그런 어린애한테 돈을 주고 개도 안 되는 늑대를 만나게 하려 하는지요. 영감을 바라나 봐. 영은 2개나 매달 거절을 고민하는데 왜 이 정도 돈도 없어? 손가락을 빨면 왜 어린애를 괴롭히나요? 혹시 손님이 떨어질까봐 걱정했지만 주인은 그런 손님이 오지 않는 게 가게에 좋다며 항상 단호했습니다. 딸아빠 손님이 딸에게 그런 식으로 명령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따님이 좋으신다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처럼 늙어서 배가 튀어나온 변태 같은 사람에게 술을 잘 따라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칭찬을 받았나 봐요. 자신처럼 이렇게 자랑을 부리는 거라면 참 그래도 어떻게 우리 직원들한테 딸 같다고 하면서 꼬심을 부린 건가. 아이고 정말 진짜 딸 같다면 왜 다른 고령자들이 큰딸에게 대접받듯이 서로 똑같은 대우를 한다고 해도 괜찮을 텐데요. 그래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 같은 손님을 받지 않아도 가게가 망하지 않을 테니까 집에 꺼져주세요. 덕분에 제가 대딸 같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리했던 사장님이 계시면 이상한 손님들이 나타나면 바로 쫓아내 주셨단 건가요? 그 덕분에 제가 일몰하는 동안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고 열심히 돈을 벌었다. 그리고 다른 가게에서 합류 제안을 받았어도 이 선한 사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진정으로 존경하여 의리를 지키며 일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1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30대라는 나이가 됐어. 이제는 경력이 인정되어 요리사로 일하고 있어. 그동안 가게 사장님이 언제나 든든한 큰언니처럼 나를 지켜주셔서 아껴주셨어. 영미 씨가 진짜 딸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쉬워할 텐데 큰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로 사볼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결혼을 늦게 했을까? 그날 사장님은 저를 불러 앉혀놓고 농담을 하셨어요. 사장님과 제 나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물으셔서 20살 차이는 어때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까짓거 극복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미성년자와 결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서 커서 20살이 되면 누나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해줘 라고 부탁하셨어요. 사장님은 이야기를 끝내면서 까짓거 10년이 금방 가니까 라고 하셨어요. 이런 시덥잖은 농담 끝에 사장님은 갑자기 제게 놀랍고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에게 부탁한 건데 너 우리 가게 인수받을래? 라고 했어요. 제가 언젠가는 돈을 모아 큰 가게를 인수할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장 그런 돈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사장님의 말씀은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좋죠. 한 100만 원으로 넘겨주세요 라고 농담을 했는데 사장님은 웃지 않으시고 진지한 표정으로 진짜 할 생각만 있으면 100만 원도 필요 없어. 그냥 넘겨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장님이 여전히 농담을 하고 계신 줄 알았지만 그 순간부터 사장님의 표정이 변하며 진지해졌어요. 사장님은 이제 농담 그만하고 사실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유학을 가게 됐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놈의 핏줄이 지 아빠를 닮아서 공치는 걸 좋아하더니 유명한 데에서 상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 라고 덧붙였어요. 평생 골프를 치면서 선수가 되길 원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골프를 전공해서 관련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말이야. 아직 10살이라니까 말이 확실하다고 하는 게 놀라워. 그렇게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미국 유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배운 걸 이빨간이라고 할 수밖에. 그것을 따라가서 가게까지 열려는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한 가게를 그냥 팔아버릴 수 없고 마음이 내려가지가 않지. 하지만 내가 영미 씨라면 나랑도 오래 해온 가게를 믿고 사랑해줄 것 같아서 말야. 알겠지만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야 해. 현금이 많아도 이 가게가 얼마의 사장, 바지 사장이라고 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돌아오지 않을 텐데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 초벌이자로 계란 치자. 말 좀 해봐. 어떻게 생각해?
세상에 말하면 믿을까? 이 정도로는 어느 누가 상상하지 못했겠어. 하늘에서 좀 행운이 떨어지면서 다 보이지. 평생의 운을 여기에 모두 소비한 게 아닌가 무서운 정도의 행운이었어. 그래서 난 그렇게 강남의 고급 일식집 사장이 될 수 있었어. 사장은 마냥 빠져나가더라도 모든 직원들은 변함없이 함께 있었어. 제가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고 이제 전 완전히 새로운 사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내 수입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많아졌어요. 그 덕분에 가게에 시간을 많이 보내서 돈을 쓸 시간이 없었지만 대신 할머니를 온천에 데려다 드리고 맛집에 데려다 드리고 친구들에게 용돈을 주어 마음껏 즐기게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확보했고 사는 동안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 말하는 말이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사장이 되기 전 주방장으로 일했을 때 항상 신경전을 벌였던 다른 주방장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초밥과 일식을 배운 유학생이었는데 자신이 가장 일본 요리에 정통하다고 생각했고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일이 무시될 만큼 목표가 높았어요. 그래서 저와 항상 대립했습니다. 레이드일 소마들 때가 잊지 못하는 여성 요리사인 저를 무시하고 다투기도 했어요. 저도 사장이 업에 보면 다른 분야로 분리할 것이라고 대화해 주더라고요. 뭐 이따위로 요리라고 하는 사람을 남자 주방장과 같은 곳에 두는 게 왜냐고 그 말에 자존심을 상해했어요. 그 그림 무시하고 더 어린 아름다운 여자들을 골라서 배치해야지 이런 어중간한 여자 요리사를 배치하지 말아달라고 했었죠. 사장님의 머릿속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항상 무시하지만 자신만만한 사람인지라 가게를 인수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남자 요리사였습니다. 제가 사장이 되면 바로 그만둬야 할 것은 아닐까 걱정했죠. 제가 사장이 되면 주방에서 빈자리가 생기고 직원들이 일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그 남자 요리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 남자 요리사는 축하해주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자를 무시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능력은 인정받았고 함께 가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게 문을 닫고 직원들을 보낼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힘들었어요. 벌써 자식들이 다 큰데 몇 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사장님, 저 이렇게 노력해도 보상은 없고 좋은 술 한 잔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그 술 맛이 정말 좋아서요. 안주만 준다면 함께 한 잔 하겠어요. 몇 년째인 건데 술 마시면서 가벼운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오래 알고 지내면서 이제는 제가 상관이 되니까 편하겠지만 그래도 사장님의 노력하는 모습이 감사해서 비싼 술 한 병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쓸 때가 많았는데 다시 또 방심하고 있었네요. 사장님, 여자는 남자의 방해 없이가 최고인 걸로 생각해요. 제가 사장님을 알아 인기 없는 게 없어. 오래 일하다 보면 나이도 들었고 남자를 만나지 않으니 남자가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사장님은 사는 게 힘들어 보여요. 남자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처럼 듬직한 남자가 있으면 사장님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요? 저는 소설가이고 인물 또는 이야기와 관련하여 텍스트를 생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의 텍스트는 특정 이야기와 관련이 없으며 무의미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쓰기를 도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주제를 제시해 주시면 더 나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원하시나요? 후려쳤다. 다행히 예전 사장 밑에서 단련된 몸 진상을 때릴 때 어느 정도 강도로 때려야 하는지 정도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 후유증은 남기지 않고 딱 기절할 정도로 맞은 요리장은 그대로 쓰러졌고 저는 그대로 경찰과 CCTV를 제출하여 요리장을 신고했다. 그리고 가게에서 그를 해고했다. 요리장도 폭행으로 죄를 고소했지만 CCTV 속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다. 혹시라도 이렇게 될까봐 당장 자르지 못하고 있던 것이 있었다. 결국 하나 남은 유리잔까지 깼을 때 난 다시 주방에서 일해야 했다. 그 결과
사장 업무와 주방 업무가 섞이면서 더 없는 내 정신이 더 없어졌다. 급하게 구인 광고를 내고 면접을 본 사람들이 많았지만 의외로 잘 맞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끌린 사람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 유리잔을 참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나타났다. 그분은 일식뿐만 아니라 한식과 중식 자격증이 있는 아주머니였다. 서로의 가게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분이었고 특히 일식 분야에서 상당히 화려한 경력을 가졌던 아주머니가 나타났다. 직전에 일했던 가게는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최근 가장 핫한 가게였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예에 바르고 음식 맛을 알아보는 분들뿐이었고 나 또한 그런 가게를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주방장이었던 분이 우리 가게로 면접을 보러 오셨습니다. 나이는 50대였지만 여전히 주방 일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자세히 살펴보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러웠지만 그 순간 스며든 감동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득 어딘가 나측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보는 내 모습과 닮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자 나도 모르게 손을 뺐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마도 나를 낳아주신 분인가요? 모르게 차가운 말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도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평생 부모님 결혼사진 속에서만 본 어머니,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아기를 두고 바람을 탄 채 다른 남자와 함께 살림을 차렸던 어머니. 그렇게 혼자 남겨진 채 힘들게 키워주신 할머니.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의 원인이 모두 어머니 때문이라 생각했기에. 그러나 혹시나 나의 어머니일까 하던 요리사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사장님 어머니가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사장님 어머니가 아니라 사장님 어머니의 누나이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마워요. 어쩌면 너무 이쁘게 자라줬네요. 정말 너무 그리웠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내 동생을. 이야기에 따르면 30세가 넘은 여주인공은 이모를 만나 다정하고 이쁘게 존재한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여주인공의 동생은 아이를 정말 좋아했고 임신 소식을 듣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신이 난 것처럼 행복했던 동생의 모습은 여주인공에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동생은 식사를 거부한다 해도 이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거라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신 후 동생이 계속해서 살이 빠지는 것을 봤을 때 여주인공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입맛이 돌아오지 않아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있었고 얼굴과 팔다리가 미약해지고 피부가 창백해지는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주인공은 동생이나 동생의 남편이 아이를 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마침내 여주인공은 엄마와 함께 동생을 데려가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했고 아기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상한 약을 쓸 수 없다는 버티더라고요. 어떻게 이 태어난 사장님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던지라 이에 대해 델리해 보내는 영유아를 갖고 그대로 검사실로 보냅니다. 모든 검사를 하지만 그것은 간암이라고 나왔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엄마를 떠나간 남자와의 사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본인도 건강하지 못해서 아기를 엄마 없이 자라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슬프고 결국 살아가고 싶지만 언니란 말은 어떻게 죽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병을 알아차린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고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가족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했는데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했기에 젖을 물릴 수도 없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 아기를 안아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모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보고
치료를 받고 건강해진 후 아이를 마음껏 안아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엄마는 건강해지기 위한 열망과 치료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아빠에게는 시간이 병원에서 길어야 3개월이 남았다는 사실에 절망하였지만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더라도 저와 아빠가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정을 떼려고 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결국에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할머니는 그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모가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아이의 어려움 속에 과거의 상처를 더해 다시 이야기하려는 것을 이해하고 소중했던 사람이 떠난 후에도 남아 계신다고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가입니다. 아이는 앞으로 할머니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당시 동생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동의해서 동생이 그리워서 가끔 몰래 보곤 했어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서 안타까웠지만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우리 동생이 세상을 떠난 것보다 오래 살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이모를 안아 정말 울었어요. 그 후 우리 이모를 찾았고 그녀는 식당에서 우리를 도와주며 더 많은 메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도 그녀를 만나서 지난 오해를 풀고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며 엄마의 무덤도 알게 되어 다시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하고 싶은 말도 많아지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저는 아직도 살아있는 엄마, 그리고 과거의 추억을 간직하며 납골당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엄마의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아버지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이해하고 미안해하며 이제는 제게 동행하여 납골당을 찾아갑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엄마와 데이트했던 이야기도 나누어 주시죠.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 아버지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셨나 봅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하시는 두 분을 빼고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앞으로 마주할 인연이나 어려움들이 무엇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시련들을 이겨내기 위해 제가 갖고 있는 확신으로 살아갈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도 잘 버텼으니까요. 그래서 제 행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